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567쪽 항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안을 공자에 대해서 유념하시면서 오늘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을 항자 모양을 보면 갑글문에 보면 이와 같이 사람이 팔 벌리고 서 있는 가랑이 사이에 한 획이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다리를 묶어서 높게 세워둔 모양이거나 지금의 해서 모양을 보고만 높을 두자가 있어서 머리 부분을 안석처럼 높게 세우고 있다라고 가리키기도 하는 글자가 높을 항자가 되겠습니다. 높을 항. 근데 본래는 보면 이와 같이 잔짓대를 발에다가 받치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하는 글자가 항자가 됩니다. 높을 항. 그래서 항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다시 항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손을 들어서 겨룰항, 손을 높게 들어서 막기 때문에 위에 자기보다 신분이 높거나 위에 권력자들한테 대항하는 것을 항이라고 하고 밑에서부터 막는 것을 밑에서 오는 것을 막는 것을 저라고 하는데 합해서 저항이라고 하고 배항, 높게 만드는 배항, 넓으랑, 구덩이갱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릎 범자. 무릎 범자를 보면 이와 같이 넓고 평평하게 만드는 도구를 보고 만드는 글자가 무릎 범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용도로 넓게 쓰이는 넓은 쟁반에서 무릇, 대강 모두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넓은 그릇이나 배의 돛이다. 이게 배의 돛으로도 보기도 하는 글자가 범자가 되겠습니다. 범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넓은 범, 배가 물이 평평하게 굉장히 평평하고 넓다. 배, 돛범, 불경범자가 있는데 이 특히 불경범자는 숲이 넓게 잘 가꾸어진 모양을 범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불경 이름으로만 쓰이고 기타 나무 이름으로 범자가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붉은색 글씨들은 지명 이름이나 사람 이름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늘공. 아늘공자를 자세하게 공부하기가 어려운데 이와 같이 보면 갑골문에는 보이지 않고 금문에 보면 어떤 도구를 사람이 두 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구를 소중히 잡고 있는 모양에서 아늘공이라고 하는 글자가 공자가 되는데 이와 같이 소전 모양에서 보면 사람이 어떤 도구를 잡고 있는 모양을 이와 같이 해서 모양으로 쓰면 이와 같이 형태가 되는데 이거를 잡을 극자라고 합니다. 잡을 극자라고 하는데 이 잡을 극자는 후에 변할 때 이와 같이 모양이 환자처럼 변하거나 이와 같이 잡을 극자 앞으로 점이 쓰였다가 이게 다시 후에 변해서 범자처럼 변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범자가 보이면 잡을 극자의 변형이 아닌지 특히 이 잡을 극자는 후에 대부분 둥글 한자처럼 많이 변해가서 환자를 만나는 글자 중에서 환이라고 발음이 되지 않는 글자는 전부 다 잡을 극자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쌓을 죽자가 있는데 대나무 죽자가 위에 붙어서 대나무 죽자 붙었고 안을 공자가 있고 나무가 있어서 나무로 만들어서 전체를 대나무로 감싸게 엮어오는 것을 축이라고 합니다. 감싸서 만드는 쌓을 축, 건축물 할 때 축자가 됩니다. 붉을단자를 보면 붉을단자를 만나는 글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무릎 범자처럼 생겼고 안에 점이 있어서 평평한 그릇에 붉은 무언가를 담겨 있는 모양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설문해자의 기원에서 우물 모양, 우물처럼 판 광구 안에 붉은 보석이라고 보기도 하는 글자가 붉을단자가 됩니다. 다음에는 배주자를 보겠습니다. 배주자가 들어간 글자는 이 정확하게 배 나무를 엮어서 만드는 배 모양이기 때문에
배 종류나 배의 어디 부분을 뜻하기도 하는 글자지만 이 배 주자를 만나는 글자는 대부분 배의 이름에 배의 종류에 쓰이고 배 주자의 다른 글자 특히 이와 같이 실복자를 만나서 배처럼 평평하게 손으로 도구를 잡고 두드려서 평평하게 만드는 쟁반 모양에서 쟁반 여러 가지로 쓰이는 쟁반에서 일반반, 가지반이라고 합니다. 손으로 도구를 잡고 쳐서 무언가를 만든다. 넓고 평평한 그릇을 만드는 데서 소반, 가지, 일반, 돌다, 옮기다를 뜻하는 글자가 반자가 되겠습니다. 반자를 만나는 글자는 가지반, 주로 이 반자가 본래는 쟁반이었기 때문에 소반반, 쟁반반 똑같은 쟁반의 의미로 쓰이고 쟁반에 무언가를 담아서 손으로 옮기다. 너럭바위 반, 돌은 돌인데 쟁반처럼 평평하고 넓은 바위를 반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몽둥이 숫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손으로 몽둥이를 들고 무언가를 치는 모양이서 창수 몽둥이 수라고도 하지만 이 숫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칠복자와 달리 쳐서 부수거나 죽일 때 숫자를 쓰고 쳐서 무언가를 잘 되게 다스릴 때는 다스릴 복자를 씁니다. 숫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던질투, 몽둥이나 이런 거를 던지다, 불인력, 길에 가게 하다, 뭔가 도구를 들고 길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게 하다, 전염병력, 베풀설, 죽일살, 죽이다, 넓적다리고 헐회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층계 단자를 보면 언덕이 있고 점이 두 개가 있거나 두 이자가 있는데 점이 두 개 있거나 두 이자는 대부분 같다, 가지런하다 라는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산 언덕에 돌부스러기 등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쳐서 떼어내는 데서 돌부스러기에서 조각이나 층계를 뜻할 때 단자를 쓰고 있습니다. 단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층계단, 비단단, 쇠 분릴단, 점점점 쇠를 단계별로 단단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 비단단자 점점 좋게 잘 만드는 비단, 비단 중에서 가장 좋은 비단을 뜻해서 비단단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귀의할 의자가 있는데 귀의할 의자를 잘 보면 이와 같이 사람의 몸이 배가 부른 임신한 사람 모양을 보고 만드는 글자가 몸심자가 있는데 몸심자를 방향을 바꿔놓은 모양이 귀의할 의자라고 합니다. 귀의할 의자는 몸심자를 거꾸로 돌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귀의하다, 몸이 돌아오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귀의할 의자를 만나는 글자는 많지 않고 은나라 은자가 있습니다. 은나라 은자는 이와 같이 귀의할 의자가 임신한 사람, 배가 부른 사람에서 배병이 있거나 임신한 사람 몸을 수술용 도구로 치거나 다스려서 고쳐준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수술하여 고치거나 출산을 돕는 데서 번성하다 아니면 바로잡다, 걱정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은나라, 나라 이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나라 은자 밑에 이와 같이 마음자를 붙으면 걱정하다, 근심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글자 등이 배정한자 위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